정말로 좋은 투자라는 것은 집을 사고 우리 가족이 모두가 행복해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야지 정말로 잘한 투자거든요. 철저하게 수도권, 역세권 위주로 가치 있는 집을 매수를 했던 거죠. 비과세 전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기를 보시고 2년이나 4년 거주하시게 된다면 의미 있는 시세 상승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보금자리가 필요한 무주택자와 갈아타기를 꿈꾸는 1주택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브릿지는 상승과 하락, 어떤 방향성을 두고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잘 보셨다면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고 구독 인증 후 브릿지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5분을 뽑아서 헐헐님의 저서인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를 보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올해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해야 하나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입지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입지 분석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패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의 저자이신 헐헐님인데요. 헐헐님을 모시고 똘똘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또 그리고 1주택자분들의 갈아타기 방법, 이런 방법들을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흑수저에서 집 덕분에 행복해진 헐헐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지 분석을 강의하고 있는 헐헐입니다. 책 제목이 그럼에도 나는 아파트를 사기로 했다거든요.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투일까봐 매매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영끌을 해서 사는 게 맞냐 이 고민이신 분들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분들? 상투 얘기는 5년 전부터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 상투인지 아닌지 무릎인지 어깨인지는 사실 전문가분들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상투 잡을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에 있으신 상태로 영끌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실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내 집 한 채를 마련하시라고 아직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주택자이시거나 혹은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무리해서 갈아타기를 하신다거나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내 집 마련 이후에 7년 만에 30억 원 가량의 자산을 갖게 됐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지난 상승장 한 5년에서 5년 이상 길게 이어진 상승장에서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들이 30억 자산을 이루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무자본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집이 청약이었어요.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첫 집을 마련했고 굉장히 독특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된 거죠. 토지는 없고 건물만 있는 그런 아파트. 그러니까 돈은 없었지만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최적의 집을 찾아낸 거죠. 첫 집을 마련하고 실거주를 하다가 갈아탔어요. 첫 집을 전세로 내어주고 B주택과 C주택으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실거주하는 아파트로 갈아타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여타 다른 뭐 경매나 토지나 상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부동산을 이용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을 해왔죠. 그러면은 1주택 포지션이 아니라 좀 여러 채를 가지면서 이제 좀 운용을 하신 거죠? 예전에는 3주택까지 최대 계속 순차적으로 비과세를 받으면서 집을 매수 매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받으면서 제가 여태까지 매수 매도한 집이 총 집이 10채 내외 많지가 않거든요. 철저하게 수도권, 역세권 위주로 가치 있는 집을 매수를 했던 거죠. 비과세 전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시기를 철저하게 계산을 했고요. 입지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고려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지금 또 정책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지.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주택을 다시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A주택을 매도를 해서 동일 컨디션의 B주택을 매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후에 갈아타기 지역을 이제 공부하고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럼 지금 포지션 1주택? 1주택은 아니고요. 저는 재건축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절세 전략을 세운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보유하는 거에 대한 부담, 재건축으로 멸실이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유함으로써 담세에 대한 부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낮춘 이후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좀 적극 뛰어들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워낙에 무수저로 살아서 집에 갖고 싶었죠. 그래서 평생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절대 못했었는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 기저에 있는 동력은 가족이었죠. 가족들과 편안한 보금자리를 갖고 싶다라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네. 그렇죠. 내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투자의 대상을 넘어서서 가족의 보금자리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같이 전세가도 불안하고 공급이 없어서 집을 매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끝나지 않는 그 메비우스의 띠 같은 고민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가족의 편안한 보금자리라는 측면에서 미루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미룬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을 마련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주택자 분들이시라면 너무 시기를 재지 마시고 서핑한다고 하잖아요. 그 서핑에 뛰어들어서 좀 파도를 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일어나서 파도를 충분히 타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발을 들여야지 그 안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그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시작은 청약으로, 청약으로 거의 뭐 네. 독학을 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발품을 팔지 않으면 정확한 지역의 정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품을 주로 이용했어요. 주로 진짜 임장을 다니시고 그렇죠. 하시면서. 네,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면서 현장에 답사해서 지역의 현황을 보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그리고 지역의 분위기, 가치가 있는 집, 오를 수 있는 집이 어디인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애쓰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열채 뭐 얘기하셨는데 투자 과정에서 혹시 조금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한 사례도 있으셨을까요? 있었죠. 네. 네. 어떤 타 전문가 네. 분의 말을 믿고 네. 토지를 매수했었어요. 네. 그래서 원금 상환 전혀 못하고 혼절했습니다. 아, 주식도 네. 아니고 그래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결국은 뭐 토지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지만 남의 말을 믿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못한 것이고요. 본인의 확신에 의하지 않고서는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보유하는 내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정말로 좋은 투자라는 것은 집을 사고 우리 가족이 모두가 행복해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야지 정말로 잘한 투자거든요. 집을 샀는데 계약하고 부동산을 나오는 순간부터 불안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있다라면은 저는 그거는 잘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확신에 의한 투자, 본인의 능력을 고려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도 임장 노트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임장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요. 임장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남아요. 네. 지역의 분위기, 그리고 매매가, 전세가, 그리고 지역의 호재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노트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1년 후에 보면은 네. 혹은 6개월 후에 봤을 때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세 상승들이 있었던 거죠. 임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임장을 한 이후에 정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굉장히 임장 보고서 리포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데 나만의 방식으로 굉장히 뭐 심플하게 지역의 특징, 매매가, 전세가, 그리고 호재, 거기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작성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만의 어떤 부자 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집을 매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는 임장은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의 마음으로 꼼꼼하고 날카롭고 굉장히 치밀하게 임장을 해야 되는 거죠. 개별 물건을 놓고 임장을 하는 것과 전체 지역을 놓고 임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겟을 정하고 간 임장은 아침에도 가보고 혹은 저녁 퇴근 시간에도 가보고 그리고 학교 앞에도 가보고 학원가에도 가보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과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고 치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주택
무주택자분들도 사실 고민이 많으세요. 갈아타기 시점은 어떻게 좀 정해야 하는 걸까요? 갈아타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결국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집보다 갈아탈 집이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 집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재정적인 거는 물론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내 집이 역세권이에요. 네. 개통을 2년 전에 했습니다. 편리하고 실제 생활이 굉장히 좋지만 갈아타려고 하는 집은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개통을 이제 막 했다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상승 동력이 있다라면은 그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갈아타기 방법은 갈아타려고 하는 지역이 입주가 시작돼서 물량이 많은 곳, 예를 들면 신규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끝나게 되면 이동탄 같은 경우는 11만 7천 가구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입주장 때 전세가도 굉장히 바닥을 쳤지만 매매가가 전혀 오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입주가 한꺼번에 몰렸기 네. 때문이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기는 했지만 입주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가 훅 오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동탄 같은 경우에 입주가 2020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2020년 하반기부터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동탄의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억대를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다산 같은 경우, 네. 미사 같은 경우도 네. 입주장이 마무리가 되면은 시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게 돼요. 아직 입주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수도권의 신규 택지지구라든지 입주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택지지구라고 한다면 입주가 마무리되기 전에 매수를 하셔서 입주장 이후에 매도를 하신다면 그것도 좋은 시점이 시차익을 되네요. 네. 입주장이 마무리됐다는 거는 그 마무리된 뭐 입주 시작부터 거의 1년 정도를 입주 마무리 타이밍이라고 보면 택지지구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파주 운정 같은 경우도 1기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3기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의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 입주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입주를 시작해서 거기도 3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 3단계 입주까지 보려면 또 10년이 소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총 단계 1, 2, 3단계를 놓고 봤을 때에 1단계가 마무리되는 한 1,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매수 시기를 보시고 2년이나 4년 거주하시게 된다면 의미 있는 시세 상승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말씀 중에 아까 뭐 몇 개 안 남았다고 경기도에서 네, 했는데 맞습니다. 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대규모로 있는 곳은 인천의 서구 검단지구, 검단신도시 그리고 평택의 오덕신도시, 굉장히 적은 규모로 오산의 세교 2지구 이런 지역 정도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 거점 도시들 위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교통망이 놓여진다면 예정이 많이 되어 있죠. GTX-A 같은 네. 경우에 1시간 이내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은 양주 옥정신도시나 회천의 지구 같은 경우 이런 곳들은 반드시 2021년에 눈여겨봐야 할 곳들인 거죠.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수익률이 더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택지지구로 간다고 하면 하급지가 될 거잖아요.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급지고 수도권 택지지구라고 해서 무조건 중하위 급지는 또 아니거든요. 이런 서울의 하급지보다 수도권의 중상위 급지가 사실은 시세로도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를 좀 잘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하락장에서도 버틸 만한 내 집 고르는 방법들 여쭤볼게요. 시세가 있고 전세가가 있어요. 근데 시세라는 것은 투자 가치를 말하는 거고 전세가는 그 상품의 실제 효용 가치죠. 가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시세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5억의 시세인데 A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3억이고 B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4억이라면 실제 사용 가치, 효용 가치는 B 아파트가 더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거주하기가 더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락기가 왔을 때 전세가가 받쳐주면 매매가가 전세가 이상으로는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하방 지지가 되는 거죠. 하방의 그 경직성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부동산의 상승기에는 다 오르잖아요. 그쵸. 하락기가 되면 그만큼 또 떨어지는 폭이 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전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탄탄한 지역, 전세의 수요가 강한 지역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하락기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도 특징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역세권이죠. 직지근접이 되는 곳, 그리고 아니라면 학군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든지 어떤 포인트, 킬링 포인트가 있는 곳이 전세가가 받쳐주는 지역입니다.
그 갈아타기 후보군을 고를 때 중요한 게 시세 그룹핑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세 그룹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을 봤지만 잘 모르는 불인이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시세 그룹핑이라는 건요, 그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그리고 구간별로 그룹을 나눠요. 가격 구간별로 그룹을 나눠서 현재 가치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나누고 그 지역 동일 그룹 중에서 A, B, C 중에서 가장 금액대별로 내가 할 수 있는 금액대 중에서 가장 최선의 집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그 동일 그룹이라는 게 예를 들면 광명에 살고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동일 그룹을? 광명이면은 예를 들면 안양, 수원 요 정도. 그러니까 지역마다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그 지역의 상품군에 따라서 동일한 그룹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양인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그리고 광명의 재개발, 수원의 재개발 이런 식으로 급시가 약간 다르지만 초기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비슷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명, 안양, 수원을 수원의 대표 재개발 지역들을 서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양의 온천, 냉천구역, 그 다음에 소곡 지역 이런 식으로 분양권을 포함해서 재개발 지역들의 구역별로 이렇게 시세를 조사를 해요. 안양은 각 구역별로 A, B, C, 광명 구역별로 광명, 뉴타운 1, 2, 4단지, 4지구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요. 수원 같은 경우도 팔달, 권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작업을 하고요. 그 진행 단계를 분석을 하고 동일 진행 단계일 경우에 초기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분석합니다. 초기 투입되는 금액이 비슷한데 조금 더 상위 급지라든지 총 매가가 비슷한데 조금 더 상위 급지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세 그룹핑이라는 거는 처음에 광명과 안양과 수원의 각각 A, B, C 물건을 이렇게 그룹으로 광명, 수원, 안양 이렇게 묶어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해요. 보통의 불인이 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 뭐와 뭐를 비교할지 몰라서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내 집 앞마당에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최선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구역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초기 종잣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역을 비교해서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중에서도 어떤 물건이 가장 똘똘한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좀 고르면 현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광명 뉴타운 1구역, 안양의 CL4의 자이라는 입주권, 그리고 수원의 권선 6구역이라고 했을 경우에 광명의 1구역은 지금 이주 철거하고 있고요. CL4의 자이는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분양권이에요. 그리고 수원의 권선 6구역도 이주 철거를 하고 있어요. 진행 단계가 안양의 CL4의 자이가 조금 더 앞서 있는데 지금 구간대가 비슷하거든요. 총 매가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인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1, 2년 안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초기 투입 금액이 가장 작은 분양권으로 접근을 하셔도 CL4의 자이라든지 분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여서 당장 2년 안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3년이나 4년을 기다려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원 권선이나 아니면 광명 1구역이나 이렇게 시간을 조금 두고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럼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4년 후에 신축 아파트를 조금 더 싸게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 그룹 내에서 A, B, C 중에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A냐, B냐, C냐 종잣돈 초기 투입 금액이 비슷한 구간이라면 A, B, C를 나눠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시세보다 낮게 사서 시세에만 팔면 된다.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안 오른 아파트는 또 안 오를 것 같아서 못 사고 너무 오른 아파트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해서 또 못 사고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사실 빨리 매수하시는 게 가장 싸게 사시는 방법이고요.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지금 없어요. 상승장에서는 싸게 살 수 없습니다. 물론
경매를 이용해서 시세보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는 있지만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는 사실 보합기나 하락기거든요. 그래서 상승기에서는 이런 경매나 공매 이런 툴을 이용해서 조금은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이 입지가 좋은 구축이냐 아니면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같은 지역의 신축이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트렌드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오름폭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입지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른 거고요. 상급지이냐, 하급지이냐, 중급지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25년 된 구축,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전혀 없는 구축도 단순히 그 지역의 입지만으로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고요. 지역의 입지와 연식들을 좀 비교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구축 단지를 산다. 아까는 분양권은 어떤 그 뭐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거는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좀 결정할 수 있지만 구축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구축을 매수할 때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구축을 매수하실 때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축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들어올 신축 단지가 있느냐. 지금 있거나 혹은 개발이 될 곳이 있느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틈새 아파트거든요.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는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보다 훨씬 더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지역의 주거 가치가 올라갈 경우에는 껴있는 구축 아파트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뉴타운 내에서의 구축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신축 아파트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을 이루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라고 하면은 인근의 신축 아파트로 신축 주거벨트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거나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 있다거나 인근 신축의 호재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근 지역에 그런 신축 벨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자체를 좋은 곳에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서울의 너무 C급지의 구축 아파트 30평보다 서울의 좀 중급지의 20평대 구축 아파트, 같은 구축 아파트라면 평양을 조금 다운사이징 하더라도 조금 더 상급지, 그 입지 가치만으로도 구축일지라도 오를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사연을 좀 접수를 했고 펄펄님께 아까 요청을 드려서 두 분을 뽑아주셨어요. 이분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이세요. 네, 해외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이제 국내로 내 집 마련하시면서 들어오려고 하실 때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내분 그리고 초등학교 11살 따님 이렇게 거주 예정이세요. 그래서 판교에서 출퇴근하시고 편도 1시간 이내 찾는 거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억 정도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 당연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판교는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랐죠? 예산이 맞지 않는 구간이기는 하고요. 저는 그래서 분당선 라인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매수하시거나 구성남에서의 기축 아파트들, 구성남에 재개발 구역들이 있는데 아마도 재개발 구역을 매수하신다면 당장 들어가셔서 입주하실 수가 없으니까 좀 불편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성남에서의 그 대장 단지들, 기축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서 20평대 혹은 30평대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마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평촌이나 의왕의 청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판선이라고 있어요. 시흥 월곶과 판교를 잇는 월판선이 착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향후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완공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이 조금 더 편리해지시죠. 그리고 요 라인을 따라서 평촌, 청계, 그 다음에 안양 쪽인데 자차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1시간 이내로 접근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차후에 이제 월판선을 이용하신다면 일자리로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촌이나 판교에서 월판선으로 두 정거장 가게 되면은 의왕의 청계지구라는 곳이 나와요. 청계지구의 아파트를 대출을 일으켜서 매수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안양의 현재
현재 분양권으로 있는 곳들이 있는데 동안구 쪽 분양권은 또 굉장히 지금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매수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고요. 만안구 쪽에 거래가 가능한 그런 분양권,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주가 시작된 신규 아파트들을 이제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 구축이라든지 분당선 라인, 월판선 라인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올해 5월에 네. 결혼하시는 예비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생각이 많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자산 규모가 꽤 있으세요. 예. 그래서 부동산 공부도 제가 보기에는 좀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일단은 전세집을 선택을 하셨어요. 전세금이 3억 3천만 원이고요. 상계동 쪽으로 전세를 마련하셨고 남편 직장은 삼성역 그리고 아내분은 마포입니다.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전세로 거주하시게 되셨고 전세금을 제외하고 투자 금액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시는 게 지금 전세를 거주하시면서 다른 집을 매수를 해 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쪼갠 상황이죠. 전세금으로 3억 3천만 원, 그리고 남은 투자 금액이 2억 5천에서 3억인데 이 돈을 모으면 그래도 서울에서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구역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단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전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수도권 쪽으로밖에 눈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록 전세집을 얻었지만 아직 결혼하시고 들어가신 거 아니시잖아요. 요거 계약 파기하시고 만약에 돈을 뭉치실 수 있다면 월세로 거주하시고 돈을 뭉치셔서 한 3년, 4년 이내에 입주하실 수 있는 서울의 재개발 아파트 혹은 수도권의 대장 신축 아파트 매수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라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적을수록 쪼개면 안 되거든요.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신랑분이 청약통장이 1,700만 원, 납입 인정 금액은 1,200만 원이 되는 청약통장, 굉장히 큰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통장을 가지고 계시고 아내분도 840만 원이고 납입 인정액으로는 400만 원, 월 10만 원씩 납입 인정액 금액으로 400만 원 되는 통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신혼부부이시기 때문에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 신랑분의 통장을 예를 들면 10년 동안 더 10만 원씩 꾸준히 청약을 금액을 납부를 하실 경우에는 2,400만 원 정도의 인정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모으셔서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하시고 10년 이후에는 이 통장을 이용하셔서 또 다른 더 좋은 집을 매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되는 거니까 청약 무주택 3년 기간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단 또 하나의 무기를 가져간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든든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이 부분은 자산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청약통장이라는 무기도 또 가지고 계셔서 차근차근 밟아 가신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을 산다고 급하게 청약통장이 필요 없겠지 해서 깰 게 아니라 이걸 가져가야 된다는.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일 것 같아요. 가격대별로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수도권 아파트 살면서 9억이 될 6억 아파트, 15억이 될 12억 아파트 등 이렇게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0년부터 6억 아파트 굉장히 강조했는데 6억이라는 기준은 정책적으로 복지 대출이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6억 구간에 매수를 하시고 9억 구간에 매도를 하신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비과세로 순자산을 100% 불릴 수가 있는 거였어요. 지금 돌아보면 6억인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8억에서 9억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후에 9억에 될 아파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것이 굉장히 1년 만에 6억에서 8억 구간, 9억 구간을 형성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곳이 그렇게 될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2020년을 한번 복기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단지를 찍기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제가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구간에서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파주, 의정부, 동탄, 서울을 둘러싸지 않은 약간 거리가 있는 지역, 평택 이런 경우에도 대장 아파트들은 8억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요. 조금 더 GTX가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서울을 1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은 9억에서 11억 구간 대장 아파트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억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희소한데요. 저는 이 지역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6억에서 9억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조금 몰려있는 지역들은 경기도 의왕입니다. 그리고 안산입니다. 평촌, 1기 신도시 평촌의 20평대 단지들, 구축 단지를 눈여겨보시고요. 분당도 분명히 10평대, 20평대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단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들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분당의 리모델링 단지를 6억대로 접근하시기 힘들겠지만 1기 신도시의 평촌 그리고 일산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6억 구간에서 9억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억대 아파트도 수도권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도 고양 삼송 같은 경우는 인근의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교통 호재를 비롯해서 인근의 고양 창릉 신도시 그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그런 어떤 호재 많이 있어서 지금 9억대 구간 형성 대장단지가 아이파크 2차 대장단지가 9억 초반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신분당선 예비타당선 통과되면 곧바로 10억 구간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고양 삼송 그리고 고양 덕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마포예요. 그런데 지금 분양권 전매 가능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매수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상 눈여겨봐야 하는 지역이시고요. 대곡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능곡이죠. 능곡 같은 경우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가 지금 9억 구간에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능곡의 롯데캐슬, 능곡의 두산 위브 이런 경우 조합원 입주권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9억 구간, 10억 구간에서 곧바로 12억 구간까지 한 2년에서 4년 내에 이제 이뤄질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 10억 최근 대장단지가 찍었는데요. 대장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단지들 9억대 구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산 같은 경우도 9호선이 지금식으로 이제 지나게 되면서 호가 그리고 실거래가에 큰 상승이 있었죠. 별내와 다산과 구리 인근으로 교통축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향후 4년 이내에 계속 꾸준하게 시세 상승이 있을 동부축이기 때문에 꼭 다산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다산, 별내는 동일 권역으로서 이제 교통의 호재와 신축의 호재들을 받을 지역이어서 9억 구간에서 12억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갈매도 마찬가지죠. 갈매의 대장단지 갈매 아이파크가 8억에서 9억 구간을 찍었는데요. 이제 갈매도 인근에 그 GTX 별내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남쪽으로는 서울 시내 쪽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서울 생활 권역이라고 하더라도 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중간에 이제 끼어있는 입지이긴 하지만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리모델링 단지들, 구축 단지들 9억 구간에서 12억 구간 갈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2억대는 어디로 서울까지 올라올 수 있나요? 12억 구간은 서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서울 내에서 찍으려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고 수도권 구간에서 말씀드릴게요. 수도권에서는 슈퍼스타 아파트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의 슈퍼단지인데요. 슈퍼대장단지인데 예를 들면 수원역 프로지오, 화서역 프로지오 이렇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단지들 그리고 뭐 금정에스테이트, GTX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곳들이죠.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이제 입주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8호선 지하 절과 바로 연결이 되는
8호선이 2023년에 개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훨씬 많이 오를 수 있는 대장주 단지이고요. 미사 동양 8학원 올해 입주하는데 여기도 이제 12억 구간에서 지금 12억 구간을 넘어가긴 했지만 12억 구간에 15억 구간은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그리고 목동에 서울로 올라오면 목동의 뒷단지라고 하죠. 11, 12, 14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지금 12억 구간 20평대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서울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곳이죠. 좀 정리를 해보면 약간 수도권에 교통 호재가 좀 있는 곳들인 것 같아요. 서울보다는. 보통 막 서울만 고집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첫 집을 마련을 할 때 그런 것보다 뭐 서울의 나홀로 아파트를 보다는 이런 곳이 나을 수 있다고 보시네요. 금액 구간별로 좀 다른데요. 6억 구간 이하일 경우에는 물론 서울도 오르폭이 굉장히 큰데 서울 6억 구간이라면 서울의 10평대, 20평대 복도식 20년 된 이상 20년 이상 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몰려있는 지역이 있어요. 강서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이렇게 몰려있는 구간이 있는데 한 번 더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서울의 20평대 복도식 아파트의 오름폭과 수도권의 6억대 구간이 지금 9억대 구간 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수도권의 대장 아파트들이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수도권 아파트가 더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래서 지역의 비교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울의 구축 아파트냐, 그 다음에 경기권의 신축 아파트냐는 오름폭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게 다르기는 한데 누가 더 5천 많이 올랐냐 덜 올랐냐의 싸움이어서 저는 6억 구간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얼마나 살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 집 마련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내 집 마련은 경제적 자유 혹은 경제적 여유로 가는 마중물입니다. 부자는 되고 싶은데 내 집 마련은 두렵다라고 한다면 밥은 먹고 싶은데 쌀은 못 사겠어. 근데 밥을 가지고 쌀을 지어야지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또 설사 죽이 된다 하더라도 먹을 수 있거든요. 조금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그 공간을 누리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이 됐다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 밥을 잘 지을 수 있는 경험치를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을 들여놓으시고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 집 마련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는데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